안녕하세요. 요즘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정말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자료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한국의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입니다. 이게 보니까 단순히 이런 게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도입 방법이나 고려 사항까지 엄청 자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매뉴얼이 되게 실용적인 게 그냥 개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법적 요건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실제 운영 모델은 뭐가 있는지, 심지어 직원들 의견 들을 때 쓸 수 있는 설문 예시까지 다 들어있어요. 설문 예시까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보 요약보다는 이걸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핵심이랑 주의점을 좀 짚어보는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이렇게까지 유연근무가 화두가 됐을까요?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매뉴얼에도 이유가 좀 나와 있던데요. 네, 가장 큰 건 역시 기술이 발전하고 또 동시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겠죠. 특히 요즘 세대는 뭐랄까, 단순히 월급 많이 주고 정년 보장되는 것보다는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내 삶의 조화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요. 이건 뭐 여러 조사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하긴 제 주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개인 취향 문제를 넘어서요. 매뉴얼에서도 지적하는데 저출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수도권 집중, 교통 혼잡 같은 사회 전체의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한테는 유연근무가 일하고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마냥 좋은 일 하자, 복지 차원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네요, 그럼. 그렇죠. 오히려 똑똑한 인재들 뽑고 또 붙잡아두는데 유리할 수 있고요. 직원들 만족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업무 효율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무실 운영 비용 같은 거 줄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잘만 쓰면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고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전략적인 선택.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이 매뉴얼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던데, 네, 시간을 유연하게 쓰는 걸로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제가 있고요. 장소를 바꾸는 걸로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렇게 있죠. 네 가지나 되는군요. 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 시간 관련해서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그리고 장소 관련해서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근로시간 단축제는 좀 다른가요? 네, 그건 뭐 임신이나 육아, 아니면 가족 돌봄, 본인 건강 문제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적으로 일하는 시간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라서 오늘 얘기할 다른 유연근무랑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차 출퇴근제. 이건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한데요? 네, 아마 가장 기본적인 형태일 거예요. 정해진 하루 총 근무 시간, 예를 들어 8시간은 딱 지키는데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만 좀 바꾸는 거죠. 그냥 시간만 좀 밀고 당기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제일 단순해서 도입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근데 이것도 운영 방식이 또 몇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요? 어떤 게 있나요? 매뉴얼 보면 세 가지 모델이 나와요. 첫째는 고정형. 회사가 그냥 몇 개 옵션을 주는 거예요. 8시 출근, 5시 퇴근, 9시 출근, 6시 퇴근, 10시 출근, 7시 퇴근 이런 식으로요. 그럼 직원이 그중 하나 고르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니까 처음 도입할 때 이걸 많이 써요. 딱 정해진 세트 중에 고르는 거? 네. 둘째는 선택형이에요. 이건 회사가 좀 더 넓은 범위를 줘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하고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하세요. 이런 식이죠. 근데 이 경우엔 보통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꼭 다 같이 일해야 하는 시간. 예를 들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무조건 근무.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코어 타임. 협업 때문에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자율형. 이건 진짜 제일 자유로운 건데 아예 출퇴근 시간대 없이 그냥 회사 문 열려 있는 시간에 아무 때나 와서 하루 8시간만 채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와, 자율형은 진짜 편하겠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내일부터 편한 시간에 와.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낼 순 없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뭘 준비해야 하죠? 그럼요.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이게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바뀐 출퇴근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걸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딱 명시해야 하고요.
특히 직원이 10명 넘는 회사는 취업 규칙을 바꿔서 노동청에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미리 승인받고 또 추가 수당은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규정도 미리 다 만들어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군요. 확실히 뭐 아침에 지옥철 피하고 싶거나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해야 하는 분들께는 진짜 유용하겠네요. 자, 다음은 선택근무제. 이건 딱 이름만 들어도 시차 출퇴근제보다는 훨씬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까 정산기간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뭐죠? 네, 선택근무제는 그 정산기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한 달 안에서 특별한 연구개발 업무는 3달까지도 가능한데 아무튼 이 기간을 정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총 몇 시간을 일할지만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은 그 총 시간 안에서 이번 주는 바쁘니까 좀 많이 일하고 다음 주는 널널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나 한 주의 근무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번 주는 빡세게 50시간이라고, 다음 주는 좀 쉬엄쉬엄 30시간만 일하고 이렇게 주 단위로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선택근무제의 가장 큰 특징인데 정산기간 전체를 평균 내서 일주일에 40시간만 안 넘으면 어떤 날 8시간 넘게 일하거나 어떤 주에 40시간 넘게 일해도 연장근로로 안 봐요. 와, 그러니까 당연히 가산수당도 안 붙고요. 진짜 파격적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주 40시간 안 넘으면 연장 근로가 아니라니 이거 없이 좀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요? 특정 주에 막 몰아서 일시키거나. 맞아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법에서도 아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요. 근로기준법 52조에 딱 정해져 있는데 일단 취업규칙 같은 데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근로자 대표랑 반드시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면 합의요. 네, 이 서면 합의가 없으면 선택근무제 자체가 그냥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합의서에 그냥 선택근무제 한다 이것만 쓰면 안 되고 누구한테 적용할 건지 만 18세 미만은 안 돼요. 정산 기간을 얼마로 할 건지 그 기간 동안 총 몇 시간 일할 건지 만약 코어 타임 있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또 직원이 마음대로 시간 정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젠지 그리고 연차 같은 거 쓸 때 하루 몇 시간 쓴 걸로 칠 건지 이걸 표준 근로 시간이라고 해요. 보통 8시간으로 하죠.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어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 대표, 이거는 그냥 회사가 아무나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절대 안 되죠. 만약에 회사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대표가 하는 거고요. 노조가 없으면 직원들 전체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같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뽑아야 돼요.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네, 그리고 운영할 때도 주의할 게 있다면서요? 네, 2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정산 기간 동안 합의한 총 시간을 넘고 동시에 법정 기준 시간 주 40시간 곱하기 정산 기간 일수 나누기 7까지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차 휴가 쓸 때 이걸 하루 8시간 쓴 걸로 볼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걸 미리 서면 합의로 정해둬야 나중에 계산할 때 혼란이 없어요. 와, 듣기만 해도 좀 자포네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스케줄 조절이 자유로우니 정말 좋겠지만 관리자는 근태 관리나 팀 협업 같은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기록 시스템이랑 명확한 규정이 진짜 필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재택 원격 근무로 넘어가 볼까요? 앞에 2개가 언제 일하냐의 문제였다면 이건 어디서 일하냐의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매뉴얼에서는 집에서 일하는 걸 재택근무, 그리고 집 근처 공유 오피스나 출장지 같은 데서 일하는 걸 원격근무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디자인, 번역, 연구, 아니면 문서 작성 같은 거요. 이런 직무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보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맨날 집에서만 일하는 경우보다는 일주일에 며칠만 재택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나오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형인데 현재로서는 이게 제일 흔한 방식이죠. 근데 회사 방침이나 팀 상황에 따라서 특정 요일만 재택하거나 오전, 오후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 맡기는 전면 재택 원격도 있고요. 정말 방식은 다양해요. 재택근무는 다른 것들보다 뭔가 준비할 게 훨씬 많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뭘 특별히 신경 써야 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업무 환경 구축, 둘째는 보안.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환경 구축은 당연히 업무용 노트북 같은 IT 기기나 원활한 인터넷 접속, 그리고 화상회의나 메신저 같은 협업 툴, 이런 걸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게 보통이고요. 이때 중요한 게 인터넷 요금이나 프린터 잉크 같은 자잘한 비용이 있잖아요. 이걸 누가 부담할 건지,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 미리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이게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꼭 말이 나오거든요. 아, 비용 부담 문제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안.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사무실 밖에서 일하면 아무래도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VPN 같은 거 꼭 쓰게 하고 자료 함부로 외부로 못 보내게 막는 기술적인 조치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보안 서약서 같은 거 받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 관리적인 노력도 같이 가야 합니다. 보안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집에서 일하면 좀 편하게 생각해서 회사 노트북 들고 그냥 동네 카페 가기도 하고 가끔 가족이랑 PC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혹시 매뉴얼에 이런 생활 속 보안 위협 같은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있나요? 아, 네. 매뉴얼에서도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웬만하면 쓰지 마라. 잠깐 자리 비울 때도 꼭 화면 잠금해라. 업무 자료는 개인 USB 같은 데 저장하지 마라. PC나 서류 같은 거 아무 데나 두지 말고 잘 관리해라. 이런 구체적인 수칙들을 공고하고 있어요. 결국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일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보안의식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그냥 구도 합의로는 안 될 텐데요. 네, 이것도 근무 장소가 바뀌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는 게 제일 확실해요. 물론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회사는 재택 원격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근거를 둘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복무 관리나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막 너무 감시하게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아,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 원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 관련 법규를 다 적용받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 확인은 보통 컴퓨터 로그인 아웃 기록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업무 특성상 진짜 시간 계산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노사 합의에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나 아니면 특정 전문직 대상의 재량 근로시간제라는 걸 활용할 수도 있긴 해요.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도 당연히 미리 승인받고 수당 줘야 하는 원칙은 똑같고요. 근데 진짜 핵심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과 관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 기반의 성과 관리? 네, 업무 목표를 좀 명확하게 주고 결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신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방식이 필요한 거죠. 관리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일하는 사람 스스로도 자기 시간 관리 잘하고 동료들이랑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집에서 일하다 다치면요. 예를 들어 의자에서 잘못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하면 이것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네, 됩니다. 재택근무 중에 이러던 사고라도 그게 업무랑 관련해서 발생한 거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다만 이게 사무실에서 다친 것보다는 사고 당시 상황이라든지 이게 진짜 일 때문에 다친 건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 기록 같은 거 잘 챙겨놓고 사고 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이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물론 점심시간 같은 휴게 시간에 다치거나 개인적인 일 보다가 다친 건 인정받기 어렵고요. 업무 관련 속 입진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재택근무하는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유연근무 유형을 아주 자세히 봤는데요. 어떤 걸 도입하든 간에 이걸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공통적으로 좀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하는 성공의 열쇠 같은 게 있겠죠. 매뉴얼에서는 뭘 제일 강조하나요? 네, 매뉴얼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에요. 소통이요? 네, 왜 이걸 도입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걸 경영진하고 직원들이 충분히 얘기 나누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도화예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데 명확하게 규정으로 만들고 당연히 노동법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이게 진짜 필요한가?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 먼저 조사하고 설문 같은 거 활용해서요. 어떤 부서, 어떤 직무부터 할지 범위랑 대상 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 만들고 직원들 교육, 특히 관리자들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하고 도입한 다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측정하고 또 개선해 나갈 건지 이런 단계를 좀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에 설문조사 예시 문항까지 있다는 게 결국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우리 회사 상황이랑 문화에 맞게 정말 세심하게 제도를 만들어가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튜닝 과정이 필수적인 거죠. 오늘은 한국의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통해서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 원격근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유연근무 좋은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각 제도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또 법적으로 뭘 챙겨야 하고 놓치기 쉬운 주의점은 뭔지 이런 것까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연근무라는 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큰 흐름인 건 분명한데요. 오늘 쭉 살펴봤듯이 이걸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제도 자체를 잘 만드는 건 못지않게 회사랑 직원 간의 신뢰, 그리고 원활한 소통 문화, 또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이나 혹은 몸담고 계신 조직의 문화에 한 번쯤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약 우리 회사 혹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유연근무는 뭘까? 그리고 그걸 잘 하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유연근무가 점점 늘어나면서 일과 삶의 어떤 분리적인 경계는 계속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에 막 잡아먹히지 않으면서 진정한 조화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시간을 막 썩는 걸 넘어서 어떻게 각자의 삶의 영역을 잘 지키면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